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간호사 릴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뚜이링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듯이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강남 성형외과 간호사로서 이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인스타 DM으로 이 성형외과 간호사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DM으로 받은 질문들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한 1년 4개월이었나? 일을 하고 퇴사하고 지금은 강남 성형외과에서 일을 한 지 이제 거의 6개월이 돼가고 있어요. 첫 번째, 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성형외과로 이직했나요? 아무래도 간호사의 꽃은 임상이다 하면서 다들 4학년 때 대학병원 가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그만두고 굳이 성형외과를 택했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래도 임상에서는 아프시고 이 예민한 상태의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어쨌든 환자분께서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저한테 의지를 하시는 만큼 모든 감정이 저한테 쏟아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성형외과는 공항에 여행 가는 사람들처럼 되게 기대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에 직장에서는 상반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교대를 하는 게 전 너무 힘들었어요. 오래 일하려면 상근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컸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성과가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에요.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로서 나의 능력을 펼쳐야지, 내 성과를 보여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대학병원만의 시스템과 그 체계 안에서 일이 주어지면은 그 성과를 바라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의 개인의 능력을 막 엄청 인정해주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 성형외과는 내 노력과 능력을 조금 더 인정받고 제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대학병원이 막 싫어서 떠난 거라기보다는 간호사라는 전공을 살리면서 저의 성향과 건강을 고려했을 때 성형외과가 그래도 나한테 잘 맞겠다 싶어서 결국은 성형외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경력은 몇 년 채우는 게 좋을까요? 로컬 성형외과는 대학병원 경력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입사해서 보니까 임상에서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대부분이 비임상 출신이세요. 처음부터 성형외과에 발을 들이신 분들도 되게 많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임상 경력을 몇 년 채워야지 성형외과에 올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로컬 성형외과를 오는 것보다는 첫 직장을 대학병원으로 하는 것을 훨씬 추천드려요. 대학병원만큼 세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처음부터 정석대로 배우니까 기본기를 제대로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형외과에 관심이 있더라도 일단 졸업을 하고 좀 큰 병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앞으로 나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형외과는 스펙을 많이 보나요? 사실 이 질문은 방금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무경력으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토익이 몇 점이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토익 그런 거 없고 그냥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은 그래도 로컬 성형외과는 웬만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병원 수술실 경력이 있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수술실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의 연봉이 훨씬 높게 측정이 돼요. 대학병원 응급실 경력이 성형외과에서 도움이 되나요? 제가 대형 성형외과 면접도 몇 개 봐왔는데 제가 면접 봤던 병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응급실 경력이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래도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정맥주사, 치도뇨, 환자 대응 이런 건 기본적인 역량은 인정해 주시긴 하는데 어쨌든 수술실 경력이 아니면은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이런 데는 연봉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수술실을 갈 거다 하면은 수술실 경력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성형외과 수술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수술팀, 시술팀, 치료팀, 회복팀 이런 식으로 분야가 또 나뉘어져 있어요. 성형외과 간호팀에서도 수술팀만 말씀드리자면은 스크럽 서큐가 있죠. 스크럽은 의사 선생님 옆에서 필요한 기구 전달하고 어시하는 거, 수술 같이 참여하는 간호사고요. 서큘레이터, 순환 간호사는 수술방 여러 개 있으면은 거기 돌면서 필요한 물품 있으면 까주고 전반적으로 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규들을 좀 서큘레이션으로 배치해놓고 물품 익히게 하고 2달 지났다 이러면 수술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 수술실 장점은 뭔가요? 첫 번째, 제일 큰 거 3교대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전 3교대가 정말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3교대를 안 하고 상근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 아무래도 수술실이다 보니까 항상 시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업무 예측이 가능하다. 어쨌든 병동이나 응급실, 중환자실은 환자분이 있으면 이벤트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업무 로딩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수술실은 의사 선생님과 나 그리고 한 환자 이렇게만 보니까 막 다른 환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원장님의
수술 프로토콜이 쭉 있잖아요. 프로토콜을 숙지하다 보면은 항상 그냥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흐름을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요. 수술 중에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주무시잖아요. 응대나 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겪을 일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형외과 수술실의 단점은 뭔가요?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병동은 보통 노티를 해야 되거나 회진 때 의사 선생님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술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신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장님 별로 이 수술 방법이 다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저는 근데 1인 원장님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못 느꼈는데 원장님 10분 이상 계시는 병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원장님별로 수술 프로토콜이 다 다르고 쓰는 실도 달라가지고 그거에 맞추는 게 조금 힘들다고 듣긴 했어요. 세 번째는 성형외과는 확실히 서비스직의 성향이 되게 강해요.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을 응대하는 거, 뭐 친절한 거 이런 거를 엄청 신경 쓰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형외과로 이직하고 나서 쿠셔너가 엄청 늘었어요. 막 가실게요, 모실게요 이런 말이 저는 진짜 처음에 입에 너무 안 붙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로 오시면 돼요 이런 거지. 다들 막 가실게요, 오실게요 하면서 뭔가 한 톤 목소리 더 높이고 더 엄청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게 저는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잘해요. 마지막 단점은 나에게 경력으로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로 이직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성형외과 일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경력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임상으로 돌아갈 거다. 이 메리트가 있는 경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많았던 질문. 진짜 무조건 하시는 질문. 성형외과 연봉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병원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지만 주변에도 물어보고 면접도 보아보고 저의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졸업하고 아예 생신규로 들어가시면 3천 초중반에서 시작하는 거고 임상 경력이 한 1, 2년 있다 이러면은 3천 후반에서 시작하고요. 수술실 경력이 있다 이러면은 1,0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성형외과의 모든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수술실 경력자다 하면은 5천부터도 시작하고 되게 다양합니다. 보통 3천 후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봉이 되게 짜게 느껴질 수 있어도 성형외과 경력이 있고 다른 병원으로 다시 성형외과 이직을 할 때 이 경력을 엄청 크게 받아요. 이직을 할 때 연봉 상승이 많이 업되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대학병원보다 돈 많이 주나요? 아니요. 제가 성형외과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도 상근직이고 어쨌든 제가 다른 부분으로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딱히 월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학병원하고 뭐 3교대만큼 월급 절대 못 받아요. 물론 성수기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는 오버타임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500 이상도 찍힌다고 막 들었거든요. 결국은 성수기에 일을 겁나 많이 한 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 물어보시면서 복지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도 대학병원이 훨씬 좋아요. 제가 병원 다니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병원을 나와보니까 다 복지였구나 느끼는 순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교육 지원, 각종 수당, 뭐 직원 혜택 이런 게 대학병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대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말하는 그 성수기 때의 월급만 생각하고 성형외과를 오는 건 비추입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적응이 많이 힘드셔서 신규 선생님들이 이 로컬 성형외과의 분위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학병원은 군대 같고 로컬 성형외과는 회사 같다. 전 대학병원에서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되게 하하 이렇게 웃기만 해도 너 웃어? 너 되게 안 바빠? 너 일 안 하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분위기도 훨씬 편안하고 어쨌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로컬 성형외과여도 군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병바 병이다. 제가 진짜 열심히 말하느라 좀 목이 나갔는데 오늘 제가 이 답변 드린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답변이니까 너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1인 원장님의 그 작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형 병원으로 이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이 성형외과에 대한 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강남 성형외과 간호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팔로우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